저는 빌라부터 오피스텔, 엘베 없는 주공 아파트, 구축, 신축 아파트까지 다 살아봤습니다. 이사를 한다는 건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을 바꾸는 큰 이벤트이고, 집은 매일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집을 고르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저도 처음부터 집을 잘 고르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제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집을 고르고 있어요. 같은 아파트에서도 동과 층, 향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다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는 건 꼭 알고 부동산에 방문하셔야 호갱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집을 선택하시면 되는지 좋은 집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좋은 집이라는 게 사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냥 비싼 집이 제일 좋은 집입니다. 물론 수리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싼 집이 로얄동, 로얄층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로얄동, 로얄층이라는 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선호하는 동과 선호하는 층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 로얄동, 로얄층을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로얄동, 로얄층을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이고 선호하는 층이기 때문에 나중에 매매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거래하실 수가 있어요. 전세나 월세를 산다고 하더라도 다음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고요. 저는 10채 넘게 집을 매수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원하는 지역의 모든 매물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그건 영상 후반부에 알려드릴게요. 집을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로얄동, 로얄층은 어떻게 찾을까요? 지금 바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얄동의 기준을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뷰가 좋은 곳입니다. 앞동에 가려서 다른 집만 보게 되는 것보다 뭐가 됐든 일단 막힘없이 뚫려있는 뷰가 제일 좋습니다. 그 뚫려있는 뷰에 강이 보이면 리버뷰고요.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공원이 보이면 공원뷰죠. 산뷰, 시티뷰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리버뷰나 오션뷰가 있는 세대가 있다면 뷰가 없는 세대에 비해서 적게는 1억에서 2억, 많게는 10억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조권을 봅니다. 해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커요. 이것 때문에 향을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남향, 남서 남동향, 동향, 서향 순으로 선호합니다. 정말 예전에는 정남향으로만 많이 지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남서향, 남동향이 같이 있는 V자형으로 해서 일조권과 조망권을 최대한 만들어냅니다. 사실 남서 남동은 개인 선호도 차이가 정말 큽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둘 중에 저는 남동향을 더 선호하긴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이가 있다 보니 아침에 해가 들어오면서 일찍 생활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살짝 추운 감은 있지만요. 반대로 남서향은 해를 오랫동안 볼 수 있고 겨울에는 따뜻해서 살기 좋습니다. 뷰가 나온다면 노을 지는 모습은 정말 일품이죠. 근데 여름에 더 더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에어컨을 틀면 되죠. 사실 남동향이라고 해서 여름에 에어컨을 안 틀진 않기 때문에 더운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만약 모든 조건이 같다면 저는 정남향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는 정남에 가까운 남동향이나 남서향을 선택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교통을 봅니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역세권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자가로 다니시는 분들도 많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더 빠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아침 5분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단지는 역에 가까운 동을 로얄동으로 봅니다. 지방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대부분 자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번째는 학교입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게 안전이죠. 초등학교가 아파트 안에 있는 초품화 단지여도 단지가 큰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교 근처 동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에게 해당하는 역세권에 가까운 동보다 아이가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동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학구는 중학교를 보게 되는데요. 대단지의 경우 동에 따라 배정되는 중학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아이 성적을 생각하는 중학생 엄마들은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를 배정받는 동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얄동을 고를 때 학교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거 인프라입니다. 헬스장이나 골프 연습장, 스터디룸과 같은 커뮤니티가 있는 동, 아파트 단지 근처에 먹자 상권이 가까운 동, 상가 건물이나 정문 출입이 가까워서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좋은 동, 공원 산책로와 가까운 동, 언덕이 있는 단지라면 언덕보다는 평지에 있는 동,
이렇게 주거 인프라가 관련된 동은 개인의 선호도가 많이 작용합니다. 요약해보면 로얄동은 조망과 일조권, 교통, 학교, 주거 인프라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조망권과 일조권은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는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로얄동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이가 없는 직장인 신혼부부라면 학교보다는 교통을 먼저 보시는 거고요. 초등학교 아이가 있다고 하면 학교에 가까운 동을 선택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각 동마다 장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동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로얄동의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어떻게 로얄동을 찾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가격이 비싼 집이 로얄동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절대 호가만 보시면 안 되고요. 과거 실거래가를 통해 비슷한 시점에 그 동에서 거래된 가격이 다른 동보다 더 높은지를 꼭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사람들이 높은 가격을 주고도 산다는 건 그만큼 장점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부동산 소장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로얄동이라는 게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선호도를 말하는데 거주하는 분들의 연령대나 그 트렌드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지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게 부동산 소장님이고요. 저는 보통 3단계로 나누어서 확인하는데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평형을 고정시켜 놓고 제일 비싼 매물부터 봅니다. 그럼 대략 어느 동에서 비싼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단지 배치도를 보고 뷰가 뚫린 동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그 동에 올라온 매물에서 로얄동이라고 매물 설명에 적혀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소장님께 연락해서 로얄동이 어디고 왜 로얄동인지 확인하고 있어요. 다음은 로얄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로얄층은 최고층 대비 3분의 2 정도가 넘으면 로얄층으로 많이 부릅니다. 15층이면 10층 이상, 30층이면 20층 이상이죠. 만약 엘베가 없는 5층 아파트라면 2층에서 4층 정도가 로얄층으로 봅니다. 누가 이게 로얄층이야 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둔 건 없지만 대다수가 선호하는 층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단지 안에 조경을 워낙 잘해두기 때문에 5층에서 10층 정도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20층에서 막힌 뷰를 보는 것보다 거실에서 보이는 푸릇푸릇한 나무와 연못을 더 선호하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거나 타는 시간도 나름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다 라고 하면 발망치에서 자유로운 탑층이나 테라스가 있는 1층 아니면 3층 같은 2층 필로티도 선호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탑층은 햇빛도 정말 잘 들고 조망이 나오잖아요. 탑층이 너무 덥지 않냐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신축 탑층은 90년식 구축 아파트와는 완전히 달라요. 단열이 생각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너무 덥다고 하면 열차단 필름을 시공해도 되고요. 그리고 탑층이 누수가 많이 된다고 하는 건 옛말이고요. 누수는 일반 층에서도 일어납니다. 일반 층에서 누수가 나면 원인을 찾기도 어렵고 윗집 주인과 해결해야 하지만 탑층은 누수 문제가 생기면 이게 공용부라 관리사무실과 해결하면 되거든요. 오히려 더 해결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테라스가 있는 1층이나 2층 필로티는 아이들의 천국이죠. 층간소음 피해자분들도 많으시지만 요새 부모들은 층간소음 가해자가 되는 것도 정말 싫어하거든요. 아이한테 뛰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뛰지 말라고 하면 말을 잘 듣나요? 절대 안 듣죠. 그래서 1층이나 2층 필로티는 층간소음 스트레스에서 자유롭다는 거, 이건 절대 무시 못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가장 큰 단점이 사생활 보호가 잘 안 돼서 맨날 커튼을 치고 살아야 해요. 거기에 구축 아파트 1층이다 라고 하면 매연이나 흡연에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모기나 벌레들도 상대적으로 많고요. 로얄층이야말로 상황에 따라 개인 선호도가 많이 갈리게 됩니다. 이렇게 로얄동, 로얄층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내 자금 상황에 맞춰서 나한테 맞는 최고의 매물을 사야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로얄동, 로얄층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나만의 로얄동, 로얄층을 사면 좋지만 너무 비싸다고 하면 그 다음 순위를 보시면 돼요. 층은 포기 못하겠다 라고 하면 층은 로얄층으로 하시되 다른 동을 알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꼭 로얄동을 살고 싶으시다고 하면 로얄동에서 다른 층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꼭 아셔야 되는 건 로얄동, 로얄층도 중요하지만 아파트는 싸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이 집에 평생 살 수도 있지만 다시 팔고 더 상급지를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 싸게 사서 나중에 시세대로 팔면 다음 상급지로 갈아타기에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단지들이 있을 때 매물을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각자가 선호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에서 그 지역에 있는 단지들을 보면서 매물들을 찾아보실 겁니다. 예를 들어 A단지는 5억인데 B단지는 5억 5천에 나와 있네. B단지에 조금 더 싸게 나온 매물은 없나? 하면서요. 저는 한 지역에 있는 500세대 이상 모든 단지들을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30평대에서 각각 해당 단지들의 최근 거래 시세가 어떤지 먼저 보고요. 단지가 정해지면 그 단지의 전체 매물을 확인합니다. 가격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해서 비싼 매물이 어떤 동에 많은지도 보고요. 매물 설명을 보면서 부동산에서 말하는 로얄동이 어디인지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로얄동이랑 부동산에서 말하는 로얄동이 다르면 소장님께 왜 여기가 로얄동인지 여쭤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시세 대비해서 10% 이상 저렴한 매물들을 뽑아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혹시 내가 원하는 단지에 급매물이 있는지, 급매물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조건에 동인지, 층인지 보면서요. 단지 선정이나 급매 리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빌라, 오피스텔, 5층짜리 엘베 없는 주공아파트, 구축, 신축 다 살아보니까 단지 배치도만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층도 1층만 안 살아봤지 2층, 3층, 4층, 7층, 9, 10, 30층 정도 살아봤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집에서 살아보고 나니까 저는 뷰랑 일조권을 정말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앞이 뚫린 뷰가 나오는 동과 층을 보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조경이나 놀이터가 보이는 5층에서 7층 정도를 선호하긴 합니다. 매매를 하든 임차를 하든 최소 2년 정도는 살 집을 고르는 거잖아요. 100만원, 1000만원짜리도 아니고 몇 억에서 수십억을 내는데 그 집을 고르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주말 아침에 일어나서 보이는 거실의 조망, 아침에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의 그 느낌, 저녁에 저 멀리 해가 떨어지는 노을을 상상하시면서 집을 보시면 또 다른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좋은 집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강뷰 아파트였습니다.